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 경찰에 공식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 쿠팡 압수수색 소식과 미국 소송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양 변호사님, 오늘도 저희가 다뤄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개그우먼 박나래 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남경찰서가 전 매니저 2명으로부터 이제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양측이 굉장히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 다 상대방을 고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강남경찰서와 지금 용산경찰서로 나눠져서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아마도 이송을 통해서 이 사건이 병합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박나래 씨가 받고 있는 그러한 혐의점은요.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술 취한 상태에서 매니저들에게 어떠한 술잔을 집어 던져서 상해를 입혔다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우리가 뭐 딱딱한 유리잔이든 뭐 술잔의 경우에는 사실 깨지면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법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서 특수상해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이런 것이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매니저들이 뭐 금전을 요구했다라든지 과도하게 사실은 금전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이제 피해자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니저들이 이제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취지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물을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매니저 두 사람과 이 박나래 씨가 오랜 시간 또 이 연을 맺어온 만큼 같이 활동을 해온 만큼 관련된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 캡처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녹취나 동영상, 사진 형태로 객관적인 증거들은 충분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양쪽에서 맞대응을 하면서 맞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관할 경찰서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합병으로 가는 쪽이 확률이 높은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도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경찰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나눠져서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뭐 비슷한 사례로 유명 연예인 연루됐던 그 사건에서도 각각 관할이 이제 여러 군데였는데 그냥 자료를 공유하면서 관할은 유지하는 상황으로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아예 수사 초기 단계이고 막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을 합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비교적 용이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든 용산경찰서는 관할을 다 정리를 해서 사건을 이송받아서 한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당사자들이 이쪽 저쪽 가서 조사를 받는다라든지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가서 필요한 진술들을 여러 차례 안 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나 시간적인 절약 측면에서 조금 더 장점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논란이 시작됐냐라는 부분을 되돌아가 보자면 매니저들이 어쨌든 고발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어제 퇴사 경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작용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겠는 내용인데 이 매니저들과 박나래 씨와의 조금의 이제 출장을 준비하면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매니저들에게 이제 뭐 요청을 하다 보니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그런 뭐 상황인데 그 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호된 좀 질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갑자기 요청해서 안 되는 것을 본인들을 탓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탓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치심이 느껴졌었다라는 이제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내용이 어쨌든 한 유튜버가 공개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니저들이 그 일이 있었다라고 예상이 되는 시점 바로 직후에 퇴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이제 매니저들의 입장에 따르면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나는 이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퇴직금이나 이런 정산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나는 받아야 될 건 금액이 이 정도인데 네. 약속받은 금액이 이 정도인데 그거에 못 미치는 이제 돈을 지급받고 퇴직금 쪽으로 지급받고 나가라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예, 역시 양측의 입장 들어봐야겠지만 매니저들 주장에 따르면 상당한 강도의 노동 시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노동 강도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도 좀 살펴봐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매니저들이 지금 정확한 계약 형태를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월 근무 400시간을 했고 24시간 대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의 매니저를 뭐 하게 되면 워낙 그런 촬영 시간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업무상이 아니라 박나래 씨가 이제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술자리를 그냥 대기하는 게 굉장히 잦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월 400시간 근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로를 인정하더라도 주 12시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더라도 256시간 정도 최대치로 그렇죠. 가능하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이것을 400시간을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넘어가는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 이것을 별도로 뭐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뭐 도급계약식으로 해서 어쨌든 임무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좀 달리 볼 여지도 있겠지만 하지만 연장 근무 시간 연장 근로를 한 데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또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지급됐다면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물증이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지급받은 금액과의 좀 비교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경찰의 고소장이 접수가 됐으니까요. 양측의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둘러싸고 의료인 자격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죠. A씨는 중국 내몽고 소재 의대 출신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내몽고 지역 의대를 나왔어도 우리나라에선 인정이 안 되는 걸로 확인되면서 A씨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논란은 확산할 걸로 보입니다. 문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 자신을 중국 내몽고 포강의대 출신 의료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NS 소개 글엔 내몽고 포강병원의 한국성형센터장 특진 교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에 국내 한 의사단체는 중국의 162개 의대 중 포강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체 없는 유령 의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대는 내몽고 의대 등 4곳뿐이었고 이 씨가 활동했다던 포강병원은 이 내몽고 의대의 부속 병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만약 내몽고 의대를 졸업한 뒤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학교 인정심사를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응시 자격이 없는 것. 우리 정부는 해외 의대 졸업자에게 국내 의사면허 취득 기회를 주는데 내몽고 지역을 포함한 중국 소재 의대가 인정받은 곳은 전무합니다. 범위를 간호대로 넓혀봐도 중국에선 연변대학 과학기술원 단 한 군데만이 인정받았습니다. 이 씨가 국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모든 의혹이 해결될 일이지만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의협에 따르면 A씨의 면허는 없었습니다. 의료계는 A씨가 의료인 자격 없이 수액을 주사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데도 병원 밖 진료를 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문형민입니다.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었던 인기 코미디언 박나래 씨가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진실 공방을 벌이던 전 매니저와는 직접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합니다. 박나래는 SNS를 통해 전 매니저들을 만나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며 일련의 사태는 본인의 불찰이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어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멈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 2명은 폭언과 상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박나래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였지만 일단 멈춰선 겁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불법 의료시술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라고 주장했던 일명 주사 이모는 돌연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고 의료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즉각 반발,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의료 자격이 없다라는 걸 박나래 씨가 알면서도 이 주사 행위들을 해달라라고 시술을 요청했을 때 교사 내지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간 논란을 지켜보며 박나래의 출연 영상을 그대로 방영했던 방송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인기 예능이 당장 이번 주 방송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사 이모로 알려진 A 씨가 돌연 SNS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SNS에 올린 프로필 사진을 비롯해 모든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12에서 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 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의사단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성명을 내고 주사 이모가 나온 포강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내몽고 포강의과 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하며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삶을 살았다라며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라고 박나래의 전 매니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한 연예 매체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아왔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